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 요즘 자주 보시면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죠? 이제는 서서히 중국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도 중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몇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는 ETF 유튜버들도 점점 아마 중국 주식에 주목을 할 겁니다. 왜냐? 계속 오를 거니까. 존 버나드만 원래 중국 시대가 오고 있는데 예전부터 중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존 버나드만 홀로 ETF를 리뷰해주면서 매일 봐주고 있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든 차이나 테크 탑10이든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차이나 반도체든 다 이렇게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제 전체 메인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이거를 많이 봐주는 유튜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나 ETF 요즘 맨날 슈드 미배당, 파이어족, 슈드를 해야 된다. 슈드로 뭐 200만 원 배당금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슈드 까는 영상을 많이 조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의 참교육 시켜 드려야 되는데 물론 배당금 받으면서 여러분들 자산소득 올리면 좋죠. 하지만 우리같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내가 자산이 뭐 10억 20억 있다 하면은 배당주 하셔도 되죠. 그런데 우리같이 지금 목돈이 없고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자산소득을 키워가야 되는 사람들은 슈드를 처음부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배당주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음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조금 요즘 유튜브 상에서 유행하는 거랑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랑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있죠? 나중에 다 오르고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비아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샤오미가 또 어쩌고 저쩌고 알리바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미리 알려줘야죠. 미리 보고 얘기를 해야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존 버나드는 미리 보고 욕을 먹더라도 야 중국은 아니야 이 바보야 미국 주식만 하면 되는 거야 중국 주식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도 존 버나드는 미국 주식도 하지만 꿋꿋이 중국 주식이 괜찮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보세요. 1년 수익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항생테크랑 미국의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건데 아직도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문가 있으면 그 채널 보지 마세요. 제발.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 버나드가 또 집중하는 게 있죠. 거의 뭐 2년 3년 전부터 금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은의 시대가 온다. 이거 매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높아지는 은테크 위상. 그래서 은행의 실버바 판매액이 올해 40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버바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요. 오늘 또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이 실버바 있잖아요. 실버바가 지금 이제는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가격만 뭐 30만 원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 쿠팡 링크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실물로 좀 사봐라. 금이랑 실버바랑 좀 사봐라. 이제 금과 은의 시대가 올 거니까 기축통화 패권이 점점 넘어오면서 금과 은의 시대가 온다. 이것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 제가 이거 살 때보다 30만 원이 올랐어요. 한 2개월 전인가 이렇게 쿠팡에서 샀거든요. 제 거 링크로. 그래서 그때보다 1kg 실버바 가격이 30만 원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골드바도 물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은과 금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물로 모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니까 투자자들이 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은의 1년 차입 비용인 은 임대 금리 있잖아요. 이게 올해 들어 5번째로 5%가 넘었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차입 비용이 5%나 넘었다고 하고요. 이는 0에 가까운 역사적 수준에서 훌쩍 넘어서 공급 부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뉴욕은 은 선물과 런던의 현물가 가격 간의 이 차이가 이제 온스당 1.2달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현물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한편 코맥스 창고형 은 재고는 1992년 이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는 역사적으로 높다. 은 실물이요, 여러분들. 실버바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기념을 하시든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시든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죠. 자,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일본, 미국, 독일의 총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는 진짜 중국의 시대가 거의 왔다고 해도 지금 뭐라고 해야죠? 과장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의 시대에 왔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보시면 미중끼리 AI 패권 전쟁, 뭐 패권 경쟁, 그러기엔 기술 진화 속도 너무 빨라. 둘이 아마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일본이 끼겠어요, 독일이 끼겠어요, 한국이 끼겠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명함을 내미는 제3국이 없죠. 둘이 아마 싸우면서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하는 북중러 어찌 대처해야 하나.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계속 연대를 하면서 이쪽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랑 다극화 세력이 이제는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쪽에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중국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뭐 자율주행하는 죽스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뭐 일반인 대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중국은 상용화돼서 일반인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지금 상용화돼서 로보택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뭐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자율주행을 수출하고 있죠. 이미 이렇게 지금 중국도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AI 경쟁을 보면 6월에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출 사상 최대. 그러니까 AI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AI 주식들은 아마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아마 미국 AI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AI, 빅테크 주식들만 아마 계속 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슈드가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AI 종목들만 쭉 갈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해도 계속 갈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AI 테크가 진짜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가 그렇게 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지금 미국의 PPI는 좀 잠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금리 인하는 무조건이겠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는 금이나 아니면은 중국 증시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보면 9월에 금리 동결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다음에 영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유럽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주식이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를 지금 장난감이나 티셔츠 처음에 간단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다 넘어오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자처한 겁니다. 미국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최대한 이윤을 이거를 뽑아먹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였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면서 그 금융이 엄청나게 커서 미국의 뭐 빅테크나 미국의 금융시장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부작용으로는 미국 안에 있는 제조업들이 다 공동화되면서 몰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 사슬을 중국이 가져가고, 이제 중국이 점점 더 이제 제조업을 키우면서 더 좋고 더 저렴한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스마트폰을 이제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미국이 바란 게 아니에요. 이 하이테크로 넘어가는 거는 바란 게 아닌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미국이 금융화로 너무 욕심을 냈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 중국에게 내주고, 중국은 그냥 진짜 하청, 아웃소싱, 그냥 뭐 면티나 만들고 장난감이나 간단한 전자제품만 만들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발전의 통제는 결국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제재나 수출 통제를 이제 하더라도, 반도체 제재를 하더라도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이제는 발전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는 전기차, 뭐 리튬, 배터리, 친환경 뭐 이런 거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이래서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히토리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못 때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 히토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때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은 이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투자하는 거죠.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그냥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본토 상해 증시가 지금 1.32%로 급등을 했습니다. 항생은 소폭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쭉 보시면 상하이 본토 기술주가 오늘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T10 종목들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쭉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캠브리콘이나 ZTE나 SMIC, 레노버 이런 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있죠. AI 반도체 이쪽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캠브리콘, SMIC, ZTE가 지금 반도체 상승에 힘입어서 통신주가 강세였고요. AI 수요 증가와 정부의 이제 첨단 기술 지원 기대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테크 여기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가 지금 클라우드 확장으로 이 32억 달러 전환 사채를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레노버도 지금 AI 수요의 증가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락은 이제 플랫폼이나 소비주 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탄이나 바이두 이런 데가 좀 하락했고요. 징동도 내수 부진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약은 뭐 이렇게 조금 차익 매물 실현으로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을 분석 이거 딥시크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AI 뭐 중국 AI는 안 쓴다, 딥시크가 무용론이다,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거 요약할 때 딥시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쓴다고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딥시크가 지금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시장 흐름 분석을 보면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술 육성 정책 및 글로벌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캠브리콘과 SMIC가 이제는 계속 커가고 있다. 그리고 본토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 본토와 홍콩 증시 154%가 이제 자금이 증가했다. 그래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지금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의 가격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메이탄이랑 바이두가 조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징동이나 이런 데가 조금 많이 모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조적 경제 문제는 뭐가 있냐, 부동산 위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 정책 및 무역 갈등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으로 보면은요, 단기적으로 AI 반도체 섹터는 상승세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주는 조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점점 이제 정책 지원과 이런 시장 안정화 때문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0월에 사중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CPI 및 연준의 금리 정책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8월 경제지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아마 더 이렇게 잘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투자 전략은 뭐 AI 반도체 있잖아요. 이거는 캠브리콘이나 SMIC는 아마도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도 이 장기적으로 잘 갈 것 같고요. 전기차도 요즘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참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주요 ETF 있잖아요. 차이나 과창판이 오늘 5.07%나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나 반도체도 3.64%, 그 다음에 이제 CSI 300 본토 있잖아요. 클린 에너지,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 차이나 전기차 여전히 잘 가고 있죠,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 진짜 이제는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13,000원, 2만원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많이 참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많이 참았고 많이 인내의 시절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모아가면서 겪었잖아요. 참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익을 즐길 때다. 존 버나드는 뭐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거 차이나 전기차 하락했을 때도 꾸준히 모았으니까 수익이 지금 계속 잘 나고 있습니다. 항생테크도 잘 가고 있고 차이나 테크탑10 잘 가고 있죠. 테크탑10 ETF 중에서 저는 차이나 테크탑10이 제일 좋다. 타이거 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 가고 있고 과창판도 지금 뭐 이거는 뭐 급등주처럼 가고 있습니다. 과창판도 잘 가고 있고 글로벌 리더스도 꾸준히 잘 가고 있고 뭐 클린 에너지, 반도체 다 잘 가고 있죠. 중국 종목들이 요즘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목하는 사람은 존 버나드밖에 없다. 존 버나드 ETF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가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고요. 중국 ETF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뭐 이것만 하는 애들은 이제는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아마 이쪽으로 아마 넘어올 거예요. 점점 이제 미국 배당 하는 사람들도 이제 중국 배당 뭐 다우존스 뭐 중국 배당 차이나 존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런 거 나오면은 아마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같은 차이나 테크 탑10인데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 타임플로의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그 다음에 차이나 테크탑 타이거 차이나 테크탑 10, SF 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그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테크탑 10,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탑 10, 그 다음에 라이즈 차이나 테크탑 1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 야, 이름도 기네요. 근데 여기는 같은 차이나
테크탑 10인데 왜 여기는 뭐 2%, 3.5%, 2.3%, 2.12% 나왔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구성 종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타임플로우도 잘하네. 여기가 중소증권사인데요. 여기가 진짜 조금 특색 있게 이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아마 타임플로우에서 미국 나스닥 이것도 종목 특색 있게 잘 나오거든요. 수익이 좋게. 그래서 여기도 잘하는 증권사 중에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캠브리콘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CATL, 유비테크, 그다음에 뭐 SMIC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샤오펑도 들어가 있고 샤오미, 호라이즌 로보틱스, 비아디 뭐 이렇게 조금 액티브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차이나 테크탑 10이 역시나 가장 좋죠. 타이거 거가. 왜냐?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차이나 테크탑 10 이거 나올 때부터 구성 종목에 캠브리콘이 들어갔네. 한 무기라고 있거든요. 캠브리콘이 왜 들어갔지? 그러니까 중국의 엔비디아구나. 야, 기대가 된다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서 아마 구성 종목 중에 이제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는 게 이 해안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테크탑 10은 캠브리콘이 없고 그냥 유명한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비중이 이 시가총액 있잖아요. 그쪽에서 높은 순으로 아마 이렇게 그냥 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타이거 거는 시가총액 순으로 한 게 아니라 아마 고뇌를 해서 어떤 게 테크탑 10에 들어갈 건가. 그래서 캠브리콘이나 ZTE나 레노버 이런 거를 넣지 않았을까? 여기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이런 생각의 차이지 않을까. 타임플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른 게 지금 캠브리콘, ZTE, SMIC, 레노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캠브리콘, ZTE, 레노버 이 한무기가 캠브리콘입니다. 캠브리콘, ZTE, 레노버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 10만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를 먼저 보고 이렇게 했던 타이거가 진짜 그리고 타이거 이쪽이 중국의 차이나 이쪽 테크 이쪽에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차이나 반도체 ETF 있잖아요. 이것도 타이거만 있어요. 타이거만 차이나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중국에 관련된 ETF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타이거입니다. 타이거가 거의 가장 많이가 아니라 거의 월등하게 중국에 이 포트가 많습니다. 이 회장님부터 거의 뭐 중국을 보고 와야 된다. 저랑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이게 들어보면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 중국의 상승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중국 투자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AI 및 반도체 이쪽 중국도 이쪽 종목이 가장 잘 갈 거고요. 단기에도 잘 갈 거고 장기도 이 종목들이 잘 갈 거다.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캠브리콘, ZTE, SMIC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구성 종목들 특히나 이제는 CATL이 어제는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 이슈는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EV에너지, 선화도전자, 푸야오, 그다음에 저장선화, 선전이노방스, 비아디 특히나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시작됐습니다. 이제 부품주들이 왜 가냐? 로봇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이랑 전기차 테마 두 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2의 상승을 지금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이나 전기차는 이제 제2의 상승을 시작돼서 아마 이제 다른 증권사에도 이제 차이나 전기차처럼 아마 중국 전기차 ETF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거를 목 놓아서 절대 버리지 않고 진짜 4년 넘게 5년 가까이 되게 계속 차이나 전기차만 얘기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존 버나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아디가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드려야겠네. 망한다고 했을 때도 저 혼자서만 아니다. 비아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요. 주요 이슈 보면요. 저장 선화가 2025년 상반기에 매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전기차용 열 관리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설치량 측면에서 CATL과 비아디 배터리 설치량이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경쟁 우위와 혁신, 기술 혁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CATL이 이제는 점유율도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고 기술도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고 선화도 지금 저장 선화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자재 및 이제 공급망도 중국이 장악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제 공급망도 강화를 하고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대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도
그리고 워렌 버핏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원자재가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과 은도 폭등을 한다.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게 다 원자재가 이제는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달러의 이런 좀 흔들림 이런 걸로 아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하락한 이유가 뭐냐? CATL이 갑자기 이제는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요. 중단된 리튬 광산을 곧 생산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리튬 생산이 이제는 중단되었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한때 24%나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광산을 돌려도 되겠구나. CATL이 이춘인가 이쪽 지역에 광산을 원래 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 이게 안 맞으니까 장시성 이춘에 있는 CATL 자회사인 리튬 광산을 재가동하겠다. 왜냐?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맞는 거예요. 24%나 급등을 해서 이제 인산 처리나 이런 게 잘 팔리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원래는 리튬 이렇게 생산한 업체들이 갑자기 CATL이 생산량을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역시나 이제 리튬 배터리가 이제는 봄이 오는구나, 이제 급등을 하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도 아마도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2차 전지도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중국이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모델 Y L이라고 해서 이거를 출시해서 하루 평균 1만 건의 주문량을 확보를 해서 이제 12만 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에 들어온 세레스 오토가요, 아이토라는 모델 있잖아요. 하이웨이랑 합작을 해서, 그래서 아이토 M7이 28만 8천 위안이 얼마냐면요, 이거 200을 곱하면 되거든요. 한 이게 얼마죠? 5,600만 원이죠. 5,600만 원 차량인데요. 이게요, 뭐 아이다스랑 주요 이런 최신식 장비가 다 달려 있고 주행 거리는 700km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ER EV 버전은 1,600km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량이요, 10분 만에 2만 대의 이 사전 예약을 확보했고요, 1시간 만에 10만 대의 사전 예약을 확보했습니다. 6천만 원짜리 가까이 되는 차량이 이렇게 잘 팔린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세레스 오토도 앞으로도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 브랜드 총괄 겸 홍보 담당자인 니온페이는 지금 25년 해외에서 약 100만 대의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비아디가 아마 이제는 올 해에는 해외 판매만 1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까, 이제 비아디가 해외 판매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아디의 이런 상승세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해외 공장도 많이 늘려가고 있죠. 제가 매번 봐드렸는데요, 이게 해외 공장도 뭐 터키에도 늘려가고 있고 헝가리나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늘려가면서 더욱더 생산량이 커지면은 비아디의 실적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비아디의 매수 적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뭐 이런 경제 채널들, 여기는 진짜 뭐 끝내 성장 엔진 꺼졌다, 딜러사 줄폐업, 비아디 끝내 파산이기, 미지급 부채 76, 아직도 지금 조회수가 15만 건이나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는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현중 언론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고, 이런 데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을 아무리 싫어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알려주는 게 필수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들은 뭐 망하고 있다, 망하지 않는데 실제로 망하지 않고 유럽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일어나고 있고, 테슬라를 지금 뛰어넘어서 더 많은 전기차 판매를 하고 있는 비아디를 끝내 뭐 파산 위기, 망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기사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거에 또 이제 댓글 보면은 좋아 죽어요. 막 사람들, 역시 중국이 망하는구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 존 버나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중국이 망한다고 지금 기분 좋아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점점 더 암담하다. 진짜 미래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진짜 통일 말고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요,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뭐 경제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왕년애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10위 넘어서 이제 20위 밖으로도 밀려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언론들에게 많은 조회수를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추천드립니다. 울산 MBC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이거 비교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자동차 저널리스트 마이클 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존 버나드예요. 보면은 비아디에서 명심해야 할 첫 번째 뭐냐, 저비용 제조업체라는 점이다. 비아디가 이 무서운 점이 이거다. 왜냐, 그들은 부품의 80%를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비아디가 그러거든요. 배터리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완성차까지 비아디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비아디를 이길 만한 전기차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국 자동차 전문가인 마이클 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해주는 언론들이 많이 조회수가 높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존 버나드도 이렇게 목 놓아서 그 누구가 진짜 비아디가 다 망한다고, 열의 아홉은 다 망한다고 할 때 혼자서 홀로 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뭐 중국몽이냐 욕먹어가면서, 친중이냐 욕먹어가면서 혼자 이렇게 목 놓아서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제가 진짜 좋은 정보나 진짜 진실된 정보를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게 지금 보면요, 클린테크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과잉 생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은 그 누구가 이 제조업 경쟁력으로 중국을 상대할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야 한들 미국 내에서만 조금 안 팔릴 정도지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상품들이 죄다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5년 세계 스마트 산업 엑스포가 금요일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개막을 했다고 하면서 AI 플러스와 그다음에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차를 중점으로 이제는 나흘간 엑스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3,000개 이상의 혁신 제품이 선보이고 100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 표준, 그다음에 제품 및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샤오펑일걸요. 이게 샤오펑의 드론, 유인 항공이죠. 이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니트리든 하여간 노보케가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비테크인가 여기가 권투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유니트리구나. 유니트리에 권투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엔지니어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는 미래가 그려지죠.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보면 인도에 대해서도 계속 때리고 있죠. 그래서 AI가 인도와 필리핀으로 아웃소싱 및 콜센터 일자리를 중단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에 가는 이런 일자리들 있잖아요. 제조업 일자리들 아웃소싱하는 거를 트럼프가 차단을 하면서 막아라고 하죠. 지금 미국의 이런 제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도는 이제는 브릭스 쪽으로 붙으면서 다극화 시대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 금은 가격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존 버나드의 이런 유튜브도 아마 트럼프 덕분에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트럼프가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이제 미 연준을 장악을 하고, 연준 세력을 이겼거든요. 월가 세력들을 이기면서 연준을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이제 금리 정책을 하면서 아마 이제는 달러의 가치를 많이 내려놓지 않을까. 내려놓으면 결국에 금과 은, 그다음에 반대편인 중국의 이런 테크 주식들이,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 버나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좋아하게 됐습니다. 진짜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지금 더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매일 기도드려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펜타곤은 이제는 영토 방어 위주로 해야겠다. 중국의 전승절 이후에 이런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이 군사 전력이 진짜 좀 세다. 그래서 본토 방어 위주로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본토 주변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를 혼내주고 본토 위주로 방어를 하면서, 몰라요. 미군 기지를 뺄지 안 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전투는 이제는 무인 플랫폼으로 싸움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무인 잠수정, 그 다음에 무인 보트, 그다음에 무인 드론 이런 걸로 아마 전투가 이제 사람 없이, 이제 훈련 없이도 이렇게 지금 쓰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드론이나 이런 무인 장비들. 그래서 이게 참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T5 경트럭을 10,000대 이상 생산 라인에서 출고를 하고요. T5는 15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랑 그다음에 전기차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된다. 이러니까 지금 비아디의 트럭과 그다음에 비아디 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중국 뭐 버스가 안 좋다느니 뭐가 어쩌다느니 이렇게 댓글 다는 그런 무식한 애들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잘 만들던지,
한국에서 잘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런 댓글만 달아갖고 비아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답답합니다. 자, 비아디는 그리고 최근에 1템프 센서 에러 플러스 1템프 조정 에러를 사용하여서 CPU 자원의 독립적인 멀티 프로세서 회로 템프 제어 개선하는 SoC 특허를 출원했다. 그래서 뭔 내용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열 설계를 통해서 CPU 사이클을 사용하여서 온도 관리를 해서 CPU 효율을 높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특허도 지금 비아디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이거 중요하죠. 비아디 관계자는 9,000톤의 이 기가프레스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몰딩은 비아디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인곳을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74개의 스탬핑 부품을 용접하는 대신 완전 자동화가 된다. 그래서 비아디는 이 분야에 조금 늦었습니다. 최근에 동풍은 16,000톤 규모의 다이캐스트를 공급받았다. 이게 찍어내는 장비가 한 번에 찍어내서 이제 자동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게 참 무서워지고 있다. 이거 샤오미에서도 하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는 이걸로 바꾸고 있어서 엄청난 생산 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현재까지 비아디가 호주에서 판매된 비아디 모델별 판매량이거든요. 자, 월별 이렇게 모델별 판매량인데 지금 한 달에 5,000달러 정도는 5,000달러 이쪽 5,000 이상은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 5,000대 이상은 이제 정착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 6위 정도 해당을 하는데요. 샤크6라고 하잖아요. 샤크 여기 이 픽업 트럭이 여전히 호주에서 인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호주에서 많은 모델들이 이제 출시돼서 더 많이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 최대 증권 중개사인 하이통의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궈타이 하이통 증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알리 클라우드가 이런 데에도 다 쓰인다. 참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리 기사 좀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지금 의료 AI 모델을 개발해서 중환자 치료 분야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무섭다. 진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이렇게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발전되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스타임즈는 센스코어 대규모 AI 클라우드가 CM384 이 슈퍼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센드 칩이랑 이렇게 플랫폼 도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센스코어랑 이렇게 합작이 되면서 하웨이랑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센스타입은 어센드를 사용하여서 교육하고 하위와 함께 이제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AI 관련돼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금융도 무서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멕이라고 해서 이런 뭐 금융 제품을 이렇게 중소기업에 공개를 했는데요. 3D 프린팅이랑 CNC 기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중국의 엄청난 제조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중국이 점점 커지고요. 그다음에 원자료도 재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용융염이라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액체 토륨을 연료로 안전하게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도 점점 나오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 기술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국의 이제 YJ19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탄두거든요. 탄두라고 해서 이제 쭉 보면 이 전투기도 이렇게 사거리도 높아지고 최고 속도도 빨라지는 전투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앞에 중국 해안에서 이제는 미국이 이제 제2도련선까지 이렇게 조금 물른다, 후퇴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이제는 중국한테 중국 앞마당에서는 압도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업은 지금 다음에 해드릴게요.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건 다음에 해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 주식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존 버나드마 홀로 ETF를 리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봐주시고요. 존 버나드가 강조하잖아요. 미리 봐야 된다. 미리 이런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은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 ETF나 아니면 금, 은, 실물 이런 것도 한 번씩 구매하셔라. 투자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뭐 쿠팡에서 사시든 아니면 뭐 금은방에서 사시든 하여간 사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투자 용도로 사서 자 이런 변화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버나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시대가 이미 왔고요.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는 말들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